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2026년 왜 불장인지 정확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브래드 갈리안스가 얘기했듯이 올해는 암호화폐의 신고가가 나올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전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리플사가 작년에 많은 기업들을 인수했고 올해 어떠한 파트너십에 의해서 실제로 국제 송금이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주간 차트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 1일 차트를 보시거나 4시간짜리, 1시간짜리 봉 차트 보시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왜 불장을 얘기하냐. 자, 여러분들이 그 리플 투자에 대해서 길게 보셔야 되고 월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실제 우리가 많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승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격이 지금 당장 떨어지니까 불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주간 차트 보시면 불장 속에 있습니다. 불장하면서 올렸다 내려갔다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면서 올라가는 게 리플 코인의 특징입니다. 제가 8년 동안 홀드를 하고 있지만 홀드 쉬운 거 아닙니다. 괜히 이게 XRP 홀더가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 XRP 홀드를 계속 하고 있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마음이 아프시다면 당장 XRP를 파세요. 후회하시겠지만 후회를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다면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하셔야 되지 투자지 매매하시고 짧은 기간에 사고 판다 이거는 매도 매수인데 이거는 단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시는 민코인 하셔야 되죠. XRP처럼 같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XRP는 올해 아마 어마어마한 가격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나 올라갈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구간이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자, 좋은 때죠. 그리고 ETF 지금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XRP로.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좋은 가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왜 국제 송금이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TCC. 자, DTCC와 XRP 파트너십. 이게 왜 중요하냐? DTCC와 R3 코다와 연결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R3 코다와 XRP는 파트너십 맺은 지 오래됐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본격적으로 대형 파트너사들이 이제 밝히기 시작했죠. XRP 파트너다. NIU 파트너 밝혔고 AWS 아마존 파트너 밝혔습니다. 점점 이제 뭐예요? 비밀 협약 기간이 끝나는 거죠. 이제 밝혀도 된다. R3 코다가 뭐냐? 스위프트 R3 코다가 스위프트 2.0 실험을 했죠, 테스트를. 자,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XRP가 있죠. 스위프트는 메시징 시스템이에요. GPI. RC 코다 보내면 RC 코다가 정산 요청을 해요. XRP 쪽 가서 XRP에서 최종 결제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스위프트 2.0입니다. 이미 테스트가 끝났고요. 드디어 이제 스위치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위치온이 되고 있는 중에 나라별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될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스위치가 켜질 거고 가격도 올라갈 거지만 세력들이 충분히 XRP를 매집해야 올라갑니다. 보통 그 비트코인도 한 3, 4개월 정도 매집하고 난 다음에 가격 올렸죠. 11월에 XRP ETF, 현물 ETF가 통과됐기 때문에 XRP도 11월 이후부터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3, 4개월은 지나야 가격이 많이 상승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G 트레저리 리플사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스위프트 연결된 기업이에요. 직접 스위프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자, 스위프트 연결 어떻게 했냐? G 스마트라는 걸로 스위프트와 연결되는 기업인데 API로 스위프트의 연결, 결제, 승인, 추적을 다 하는 중앙화 기업입니다. XRP도 당연히 중앙화 코인이지만 코인 자체는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코인이 탈중앙화 된다? 말이 안 됩니다. 탈중앙화는 안 씁니다. 아무도. 중앙화로 갑니다. 결국은. 중앙화돼야 결제가 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권력은 나누지 않습니다. 단지 탈중앙화를 모습으로 중앙화하는 쪽이겠죠. 자, XRP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위프트와 연결되고요.
XRP는 결제는 AI로 자동으로 됩니다. 일일이 손으로 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양자 암호가 생기면 양자 컴퓨터 나오면 뚫릴 거라 그러는데 XRP는 이미 미국에서 공공기관에서 양자에서 테스트를 받았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통과를 했고요. 데뷔를 이미 했죠. 자,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리플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참석을 했고 대단한 기업이죠. 자, 다보스 포럼에 발표를 했습니다. RW에 대해서.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암호화폐가 신고가를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를 2030년까지 14%를 대체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했죠. 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용들이 쌓이면 결국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에 가야 될 길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죠. 기업을 인수하고 협력을 하고 스위프트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XRP에 대해서 5가지가 있는데 서로 구분이 좀 필요하죠. XRP는 코인이에요. 암호화폐. 송금과 결제에 사용하는 코인을 보시면 되고, 리플사는 회사예요. XRP를 발행한 기업이죠. 미국 기업이죠. CEO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어, 자, 물론 모니카도 CEO에 해당되지만 좀 다르죠. 여러 명의 사장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자의 분야가 있을 거고요. XRP 레저. 레저는 블록체인입니다. 분산원체 시스템이야. 그 플랫폼 위에 있고, 자, 리플렛은 네트워크. 은행용 송금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글로벌 은행들 송금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RL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리플사가 발행한. 자, 며칠 전에 바이낸스에 상장했죠. RLUSD가. 이제 드디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미카법에 의해서 USDT가 퇴출되고 USDC와 RLUSD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금융 세력, IMF, BIS 이런 게 다 리플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 지금 유럽 연방은행장인 라가르드 총재가 연방은행장이죠. IMF 총재일 때 리플사를 언급했습니다. 리플 코인을.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알려주고 진행하는데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죠.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으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XRP. 굉장히 힘든 코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XRP는 국제 송금이 주력입니다. 왜 그러면 XRP가 중요하냐? 국제 송금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국제 송금 하루에 5조 달러 이루어지고요. 외화 예치금은 27조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예치금이 뭐일까요? 자, 한국의 은행이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국 은행들의 외화를 예치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송금을 안 해줍니다. 그게 노스트로 계좌입니다. 노스트로 계좌에 27조 달러나 묶여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국제 송금하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중간에 4%가 사라집니다. 은행 여러 개를 거쳐서 가다 보니 중간에 사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라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기술이 발달되니까 경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스위프트 시스템이 무너지겠죠. 자,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쓰시면 어떻게 되죠? 외화 송금? 네, 수수료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수수료만 5천 원이라고 진짜 수수료 5천 원일까요? 아니죠. 환전 수수료가 카카오뱅크는 혜택이 없어요. 은행들은 환전 수수료가 우대를 50%에서 90%까지 합니다. 환전 수수료와 수수료를 동시에 송금 수수료 합쳐서 보셔야 되는데 송금할 때 보시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큰 금액은 송금이 안 됩니다. 증빙하지 않으면. 수출한다. 또는 내가 자녀들이 해외에 유학 간다. 그럼 증빙 다 하고 보내야 돼요. 아무나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외화를 송금할 때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다롭고. 자, 그러면 XRP로 송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실시간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노스트로 계좌를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노스트로 계좌를 없애고 XRP를 일부 보유하면 되죠. 왜?
실시간 5분 안에 다 거래되기 때문에 항상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XRP로 송금을 하고 결제를 하고 청산을 하기 때문에 예치금 자체가 엄청나게 줄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7조 중에서 뭐 예를 들어 10분의 1이 2.7조 달러만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활용하는 돈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금융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가 만약에 스위프트 2.0으로 송금 결제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점진적으로 하겠죠.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스위프트 2.0을 될 수 있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아마 볼 때 한 10년, 15년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위치가 켜져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나 상승해서 할 거냐.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30년까지 14% 달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실제 우리나라 은행들 노스트로 계좌 한번 볼게요. 자, 두 개는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이에요. 국민은행이 그 지금 예치를 보시면 44억 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외화 예치금 44억 불 나와 있죠. 6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노스트로 계좌입니다. 신한은행 외화 예치금 7조 1천억입니다. 이런 금액들이 우리나라도 다 묶여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외화를 보내려면 결국은 그 은행에 외화 예치금 갖고 있어야 보내줍니다. 자, 이게 노스트로 계좌를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은행들이 해외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좀 많이 생겨서 좀 뭐 크게 나누면 일반 해외 송금이 있고 이지 송금이 있는데 자세히 나누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해외 송금, 국민은행 해외 지점 송금, 무계좌 송금, 제휴 송금이에요.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듭니다. 이거는 5천 불 이하까지입니다. 5천 불 이상 되면 증빙돼야 되고 또 금액도 커지겠죠. 수수료가 일반 송금인 경우는 송금 수수료, 전신 수수료, 중개 수수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나옵니다. 송금과 전신 수수료는 싼데 중개 수수료가 비싸죠. 근데 요즘 최근에 뭐 4달러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2023년에 아마 요 금액이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중개 수수료가. 카카오뱅크 같은 데 보시면 환전 우대는 없지만 송금 수수료 전체를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8달러 받아서 경쟁력이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점점 가격이 다운되고 있고 예전에는 사실은 30달러에서 50달러였어요. 그럼 굉장히 비쌌어요. 한 7, 8년 전에는 사실 30달러, 50달러 막 내야 되기 때문에 5만 원, 6만 원씩 내야 되죠. 비쌌죠.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서 떨어지고 있고요. 또 XRP가 국내 송금업체인 센트비하고 협력해서 XRP 송금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싸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 봐야 되는데 국민은행 그런 건 안 보입니다. 네, 센트비가 국내 업체인데 XRP와 제휴해서 국제 송금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들이 1일에서 3일 소요됩니다. 자, 국민의 헤어 지점은 송금 수수료 없고 전신하고 중개 수수료만 있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점점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무계좌 송금 이런만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수취는 직접 은행 가서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휴은행 송금. 자, 여기는 중개료가 10달러로 책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변동되고 있어요. 가격이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0달러에서 50달러 받았었는데 금액에 따라서 지금 뭐 한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은행들은 수수료 받는 대신 환전 혜택이 있어요. 환전 수수료 혜택을 받으면 사실은 90%까지도 해주죠. 그래서 우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환전 수수료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자, 그러면 그 외국 은행 노스트로 계좌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요 아만나 은행의 노스트로 어카운트입니다. 그거 보면 국민뱅크 서울이 나와 있죠. 사우스 코리아. 이런 식으로 US 달러,
그 다음에 온라인 뱅킹 있고 여기 CJ 아까 보여줬던 그 노스트로 계좌 번호가 CZ로 시작합니다. 국민은행이. 그 스탠다드 은행의 노스트로 계좌를 쭉 보습니다. 이걸 제가 일부러 찾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은행들 나오죠. 네. 그리고 스위프트 코드, 스위프트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넘버. 자, 이런 식으로 다 부여돼서 외화 예치를 해야 은행이 결회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27조 달러가 묻혀 있다. XRP를 쓰면 대부분의 노스트라 계좌가 필요가 없으면 27조 달러 은행이 활용할 수 있겠죠. 굉장한 혁명이 될 겁니다. 자, 카카오뱅크와 국민은행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카카오뱅크가 보시면 송금 수수료가 5천 원인데 환전 우대가 없어요. 실제로 오늘 제가 국민은행 달러 환전하는 걸 체크해놨습니다. 기준 환율이 1,453원인데 보낼 때 얼마죠? 1,367원. 그럼 얼마를 더 둬야 되죠? 14원을 더해야 되니까 한 1% 정도 환전했을 때 로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수수료는 비싼데 뭐가 없죠? 환전 수수료 우대를 하면 0.1%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금액을 크게 보낼수록 어떻게 국민은행이 유리하고 작은 금액을 보내면 카카오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뭐 10만 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송금할 때. 보통 뭐 몇백만 원씩 보내면 당연히 국민은행 쓰는 게 유리하죠. 환전 수수료 생각하면. 저 환전 수수료는 우리가 1% 정도 생각하시면 우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금 수수료하고 환전 수수료 합쳐서 전체 수수료 보셔야 이게 정확하게 국민은행으로 해외 송금할 건지 카카오로 할 건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은행으로 할 때 이게 문제가 뭘까요?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 중간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계좌를 안 주고 그냥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직접 가서 은행 가서 수령도 해야 되고. 덜 문제는 뭐죠? 자, 환전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달러로 보내는데 거기서 달러를 안 쓰고 다시 바토화로 바꾼다든지 환전을 두 번 해야 되죠. 이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달러나 유로와 뭐 엔화 같은 경우는 직접 보내서 그 나라에 쓸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죠? 달러 보낸 다음에 그 달러 다시 그 나라 화폐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럼 환전 수수료 또 들죠. 환전 수수료 두 번 들어요. 그럼 결국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XRP 국제송금의 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빗썸에서 바이낸스 보내면 0.4 XRP가 소용되는데 대충 1,200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량이 관계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금을 보내든 적금을 보내든 0.4 XRP 1,200원만 내면 되죠. 실제로 리플사에서는 XRP를 이렇게 수수료 많이 받지 않아요. 0.01 XRP 정도밖에 안 받는데 빗썸에서 이제 수수료 챙기는 거죠. 바이낸스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 송금을 하면 수수료가 70% 절감이 되죠. 10,000원 한다면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왜? 은행들도 수수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지금 XRP랑 손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뭐 암호화폐로 지금 다 송금해버리면 은행들의 그 송금 다 뺏깁니다. 그래서 XRP가 은행들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XRP하고 은행하고 협업을 하면 1에서 3일 걸리는 거 5분 이내에 끝내고 XRP는 5초 뭐밖에 안 걸리는데 사실 은행 간에 또 거래도 있어야 되니까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65, 25시간, 24시간 가동되니까 언제나 되죠. 빠르고 싸다. 그래서 크로스보드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보시면 되고요. XRP가 여기서 렛츠로 영향을 합니다. 국제송금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규모가 커지면 XRP 가격은 말도 못하게 올라갈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국제송금 스위치 온 됐냐? 자, DXC 파트너십 발표했습니다. 자, DXC에 보시면 여기 원문이 있죠. 엘리플과 발표가 되어 있고요.
호감 뱅킹 시스템을 쓰는데 통합합니다. XRP와. 자, 현재 5조 달러이고 계좌는 3억 개가 있는 DXC입니다. 5조 달러를 이체하고 있죠. 웨스파고, 바클레이즈, 유에스뱅크, 글로벌 은행들이 거래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DXC를 이제 하고 되면 암호화폐 결제와 자산 보관을 제공하고 DX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브래드 갈링합스가 왜 2026년에 암호화폐의 시장 역사에서 최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가? 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지금 파트너십 맺어서 뱅킹 풀에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죠. 자, 5트릴리언이니까 5조 달러죠.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어나는 것이 DXC만 있냐? 그렇진 않겠죠. 자, 일본 SBI 은행. 자, 2월 1일 날 국제송금 시작한답니다. SBI 레밋에서 국제송금을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일본과 SBI 은행 유명하죠. SBI가 리플사 지분을 8.7%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플 아시아 공동 그 투자자고 이제 국제 송금이 결국 SBI에서 IS2002에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 송금이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수치는 커진 겁니다. 자, 얼마나 이제 많은 그 금액들이 송금되고 어느 정도 속도로 파급이 될 거냐. 올해 얼마만큼 국제 송금이 일어날 거고 2030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국제 송금 14%를 차지하는 목표로 발표한 걸 어느 정도 달성할까에 따라서 XRP 가격이 2030년에는 100달러 갈 수도 있고 300달러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시스템은 보안계약이 되고 결국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신 문제는 뭐죠? 제가 8년 동안 국제 송금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CDBC 얘기를 안 했는데 아직 CDBC 중국, 러시아, 인도, 브릿지 그룹이죠. CDBC가 이거 엑살트 됐습니다. 리플로. 결국은 CBDC로 연결되고 나중에 미국도 CBDC 될 겁니다. 그래서 연결될 건데 미국 외에서 CBDC를 먼저 돌리고 진행이 됩니다. 국제 송금이 결국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개발도 다 끝났고 철도 다 깔았습니다.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철도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국제 간에.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XRP 가격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가격 1달러 90센트, 1.9달러, 2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틀 전에 2017년하고 2026년,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2027년에 17년 엄청나게 올랐죠. 3주 동안 18배, 1800% 상승했습니다. 3주간에. 2025년 보면 어떻게 되죠? 2026년에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10달러 이상 가겠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불. 자, 비트코인을 한참 잘 가격을 맞추다가 가격이 잘 안 맞았던 어, 크립 유명한 인플루언서죠. 크립토불은 11달러에서 7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해서 11달러, 다시 하락해서 눌렀다가는 시나리오 2죠. 11달러가 올라갔다 눌렀다 70달러, 11달러, 70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가격을 예측했을까요? 자, 가격을 예측할 때는요. 파동 이론, 유명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인간의 자연의 그 섭리, 인간 심리를 가격에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나 발달이 엄청나게 됐었죠. 그것을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엘리어트라는 친구가 발명한 엘리어트 파동이 있습니다.
그 엘리어트 파동이 있다고 설명드릴 텐데, 자, 에그로 크립토가 XRP를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이번 사이클에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가격이 6개월 때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힘듭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단기 투자를 하면 힘듭니다. 이건 투자는 장기로 돼야 되는 거지. 한 달, 두 달 만에 투자해서 많이 벌겠다. 그러시면 단타하셔야 되지. 그런 작은 코인들, 작은 주식들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 긴 파동입니다. 어마한 시간을 버티셔야 돼, 이 기간을. 자, 지금도 보시면 2번 올랐죠. 오르고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것만 해도 6개월이에요. 긴 사이클을 보시면 컵앤 핸들이죠. 컵앤 핸들.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올라갈까요? 5파동입니다. 엘리트 파동이 다섯 번째 대상승 기간이에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도. 그걸 아시면 아 올라갈 때 됐구나라고 아셔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 올라갔으면 올라간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빨리 올라갈수록 적게 올라가고요. 오랫동안 지루하게 행보하게 하락할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자, 파동이랑 보시면 에그라 크립토 얘기한 것처럼 8달러에 33달러까지. 자, 여기도 못 쳐요. 8달러 갔다가 눌렀다가 33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달러. 자, 33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 다음 대하락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려면 가장 유명한 엘리어트 파동 아셔야 되죠. 일본의 유명한 그 주식 차트 본 사람들이랑 엘리어트 파동은 똑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어떻게 적용하냐 차이입니다. 자,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4파 하락, 5파 상승.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상승을 보는 게 일본 측 입장이고 엘리어트 파동은 미국 주식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상승이 세 번. 이렇게 봅니다.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 5번. 상승 5파. 하락 3파. A, B, C. A, B가 어쩌 기술적 반등이에요. A, B, C. 이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상승 이렇게 봅니다. 전체 파동 기준을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동평균선도 잡아야 돼요. 이동평균선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00일수 쓸 거냐, 100일수 쓸 거냐 이런 걸 보시면 만약에 이동평균선 200일수를 쓸 거면 400일이 나와야 돼요. 엘리어트 파동은 200일 평균선을 씁니다. 이동평균선을. 이유는 미국이 1년 6개월의 그 상승 기간의 주기가 있어요. 상승과 하락에. 그러면 보통 개장일이 398일이에요. 그러면 400일 기준 잡고 반이 얼마죠? 200이죠.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선을 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체 사이클이 600일이면 300일을 이동 평균선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전체 사이클이 100일마다 일어난다면 5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요 간단한 요 파동 얘기를 좀 드렸고요. 나중에 그 바이낸스 차트로 좀 볼게요. 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7일 운명의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가지 겹쳤죠. 자, 클래리티 법안이 1월 27일에 농업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 SEC와 CFTC에서 협의를 합니다. 자, CFTC에서 만나서 둘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예,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다룹니다. 자, 결국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갈링하우스가 2026년을 암호화폐 역사상 최고이다. 그 암호화폐 누굴까요? 그게 XRP겠죠, 당연히. 자, 누구에 대해서요? XRP에 대해서
최고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XRP가 최고해다. 당연한 거죠. 자기가 CEO니까. 1월 27일 날 우리가 잘 지켜보시고 아마 유튜브에서 이거 생중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차근히 보시고 새벽이니까 잠 주무시 마시고 다음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부터 상승할 건지 아니면 또 지지부진해 가다가 올라갈 건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가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XRP라 장기간을 보셔야 되니까 올해는 정말 좋은 일이 첩첩 쌓였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 얘기하겠습니다. 브래드 갈레나스가 다보스 포럼에 참가를 했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자, 다보스 포럼의 RWA,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발표했고요. 현재는 미국 그 채권이나 본드 이런 것들 가지고 토큰화하고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알릴리우스도 1,000만 달러 미국채를 토큰화해서 발표했더라고요. 토큰화하는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토큰화 시장이 챗GPT로 물어보니까 2030년에 11조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3트릴리언 정도 하죠. 3조 달러. 그게 2030년에 2조, 20조 달러, 20트릴리언. 지금의 한 6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번 사이클이 5조 달러, 5트릴리언가가 되면 최고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현재 3트릴리언 되니까 5트릴리언 될 때까지는 상승 기간이 많이 남았죠, 금액이. 자, XRP의 음모론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상징하는 게 5개의 화살인데, 이 XRP가, X가 이 XRP를 뜻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굉장하죠. 5경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유층이고, 미국 월가의 그 세력들의 하수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차일드 관련된 게 되게 많죠. 처음에 미국 연준이 탄생할 때 그 로스차일드 관련된 은행들이 지분을 53% 정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문인데 그 가문의 상징이 X예요. 음, 게마트리아 보시면 뭐 많이 유튜브들이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1988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 이것도 사실 로스차일드에서 발행한 잡지죠. 1980년 88년도에 피닉스 2018년이 되면 피닉스 코인이 세계 통화로 월드 크런시 세계 통화죠. 이걸 예고했죠. 이게 이게 1988년이에요. 그리고 XRP가 뭐야? 피닉스라 부르죠. X가 스페이스 X. 트위터도 X로 바꿨죠. X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다 주고 있습니다. 금융 세력들이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짜리 그 차트죠.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올라갔다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끝났나? 한 사이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파, 2파, 3파, 4파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5파가 남았죠. 파동 이론에 보면, 엘리어트 파동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데이를 볼게요, 데이. 날짜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1파, 여기서 보면 이게 제일 낮으니까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A, B, C. 자, 이게 어떻게 적용하냐 달라요. 1파, 2파, 3파, 여기도 한 판파 사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볼 거냐. 좀 어거지죠. 엘리트 파동에 꼭 맞지는 않아요. 저희가 상승 곡선을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자, 저점이 지금 어떻게 되죠? 높여지고 있죠. 예, 다우 이론 보시면 돼요. 제일 유명한 다우 이론 보시면 저점 높여지고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삼각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수렴하면 올라갑니다. 장기 추세를 보시면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시죠? 올라가는 코스가 있으면 내려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길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조정이 적으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RSI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요? RSI가 지금 80을 넘었어요. 그럼 조정을 당연히 들어가요. 조정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었죠. 지금 보시면 RSI가 찍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 좀 더 조정을 하고 갈지도 몰라요.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월간 차트 보시면 이게 재미있는 일이 생기는데 실제로 2021년 4월에 보시면 RSI 엄청났죠. 최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상승하고 내려오고 상승하고 내려오고 상승. 길게 보시면 오파가 남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얼만큼 올라갈 건지 계산한 건 피보나치나 엘리어트 파동 계산해서 하면 0.68이 1.618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건 나중에 한번 할게요. 뭐 지금 그걸 하시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이제 트레이딩 뷰로 가가지고 인베스팅닷컴이나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그라 크립토 한번 보겠습니다. 에그라 크립토가 지금 이틀 전에 발표한 건데 트위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2017년도에 올라갔죠. 자, 올라가고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고. 자, 1파, 2파, 3파, 4파, 5파예요. 그래서 당연히 에그라 크립토 엘리어트 파동 가지고 한 거예요. 쭉 내려옵니다, 이게. 그리고 올라가죠. 1파, 2파, 3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이건 내려오는 거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럼 내려오죠. A, B, C로 내려왔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 1파, 2파, 3파, 4파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5파죠. 올라가는 게 다섯 파동이고 내려가는 게 세 개 파동이에요. A, B, C. 올라가는 거 1, 2, 3, 4, 5, 내려가는 거 A, B, C. 엘리어트 파동으로 대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엘리어트 파동보다는 RSI나 그 주간 가격대 보면 쉬워요. 지금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현재 42달러까지 보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바이낸스 차트 보시면 요즘은 보조 지표 워낙 잘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월간 차트인데 어떻게 돼요? RSI가 90일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죠.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가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서 여기 정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RSI를 보셔야 되는데 보조지표가 잘 돼 있어요. 이게 매수와 매도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 주간 차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3.66달러 7월 달에 작년 7월에 보시면 제일 높았죠. RSI 그리고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꿈틀 그리고 있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리고 RSI도 점점 올라가야 안 올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불장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으로 불장인데 여기서 며칠 떨어졌다고 가격 떨어진다 난리 칠 때가 아닙니다. 가격이 쭉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추세고 그리고 RSI도 바닥 찍고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국제 송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실시되고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RP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장기로 투자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4년, 5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장기 사이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올해가 사실은 상승되는 마지막 해예요. 굉장히 좋은 때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걸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팔고 다른 코인이나
국내 주식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이 아마 지금 많이 올랐죠. 5,500까지 갈지 뭐 6,000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결국 국내 주식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면 국내 주식도 어떻게 되죠? 코인 쪽으로 옵니다. 국내 주식도 많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그 돈 가지고 번 돈과 다시 코인 시장으로 옵니다. 그런 사이클 이해하셔야 돼요. 코인이 한동안 많이 올라갔죠. 2024년에. 그리고 2025년에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도 올렸죠. 국내 주식도 상반기에는 안 올라갔어요. 하반기에 올라갔지. 하반기에 올라가면서 쭉 올라갔죠. 자, 그리고 코인 시장 안 좋았어요. 하반기에는 안 좋았습니다. 돈이 사이클로 돌아요. 예,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줄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 200일 차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장기 차트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중기 차트는 지금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고, 단기 차트는 지금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